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평창올림픽 개막식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평창에서 내려진 태극기를 우리가 들고 달고 붙이고 다니자 하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내일 아마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홍준표 대표는 평창올림픽에 개막식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입장할 때 손에 태극기를 들고 들어가야 합니다. 한반도기를 들고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평창올림픽을 유치를 했는데 개막식 때 태극기 없이 대한민국이란 국호도 없이 남북 단일팀이라는 정체가 모호한 팀을 만드는가 하면은 남북 공동입장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태극기를 내리고 한반도기를 남북한 좌익들의 깃발인 한반도기를 들고 들어옵니다. 이것은 적군에 항복한 군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복해서 그 나라가 없어지면 몰라도 항복했다고 해가지고 깃발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자국 땅에서 그리고 수십억이 지켜보는 올림픽 개막식에서 태극기를 내렸다는 것은 이것은 이념적으로 이 정권이 타락한 것이든지 항복한 것이죠. 그러나 정권이 항복했다고 해가지고 국민이 따라서 항복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따라서 항복할 수는 없어요. 정권과 국가는 다른 것입니다. 야당이 있으니까 야당이 대한민국의 영혼을 지켜낸다는 각오로서 내일 태극기를 들고 들어가서 대한민국 팀이 입장할 때는 태극기를 흔들어야 됩니다. 그 장면을 찍어가지고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위안을 받을 겁니다. 2005년 8월 15일 날 광복 60주년을 맞아서 노무현 정권이 서울 시내에서 태극기를 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청을 태극기로 완전히 감싸는 그런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시장이 대통령으로 뽑힐 수 있었던 한 심리적, 정서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내일 홍준표 대표가 과연 태극기를 들고 들어가는지, 태극기를 들고 들어가면은 그 앞에서 막는 사람이 있는지 아주 지켜보면은 재미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홍준표 대표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주 강력한 문재인 정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든다는 것이 결국 이런 나라 만드는 것이었구나. 정치는 주사파 세상, 경제는 좌파 사회주의 경제 세상, 사회는 친북 좌파들이 내놓고 설치는 세상, 문화는 좌파 코드만이 행세하는 세상. 이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겁니까? 우리가 힘들어 유치한 평양올림픽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 이제 아예 북의 지도부를 초청해 북의 체제 선전장을 넘어 연방제 통일을 하자고 할 건가요? 본질론을 말하고 있는데 색깔론으로 피해가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좌파의 청원으로 뒤엎을 수 있다고 믿는 세상이 정상적인 나라인가요? 나라다운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를 만드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권이 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 나라가 북의 위장평화 공세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국민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아주 잘 쓴, 항상 그렇지만 홍준표 대표의 페이스북 글은 아주 흥미롭고 위트가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는 논평가가 아닙니다. 한가롭게
이런 글만 쓰고 행동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는 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정치는 주사파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주사파 정권이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홍준표 대표가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이 주사파 정권이라는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자료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주사파적인 정책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자료도 없이 무턱대고 주사파 정권이다고 하면은 주사파란 말을 잘 모르는 특히 젊은 세대는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자료를 내놓아라. 주사파는 김일성주의 집단이란 뜻입니다. 김일성주의 집단이 청와대에 있다. 스탈린주의자들이 미국 백악관에 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엄청난 말을 쏟아낸 홍준표 대표는 이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느냐? 주사파 정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사파 정권을 인물 입증을 하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그러면 고소, 고발, 탄핵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홍준표 대표는 수단도 있는 사람입니다. 수단도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페이스북 쓰고 그것으로 내 임무를 다했다고 잊어버려야 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좌파 사회주의 경제 세상이다. 좌파 사회주의 경제를 하고 있다. 이것도 이렇게 말만 하고는 안 되죠. 무언가 자료집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나올 때가 된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의 좌파적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은 우리 헌법에 위반됩니다. 우리 헌법은 좌파 사회주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좌파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쓴다면 이것은 위헌입니다. 헌법 파괴입니다. 국채 변경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버리면 주사파 정권이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쓴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채 변경이고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반체제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100석 이상의 막강한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내어놓고 국민한테 알리고 그 힘으로서 정부에 압력하고 견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속 시원한 글을 쓰는 것으로 내 임무는 다 했다고 한다면은 홍준표 대표는 하나의 프리랜서, 논평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좌파들 청원으로 뒤엎을 수 있다고 믿는 세상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지금 법원의 좌경화가 대법원장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전 지사 같은 사람은 탄핵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대법원장 탄핵. 이 탄핵 제도라는 것은 원래 주로 판사들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대법원장 물론 탄핵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탄핵 발의를 하든지 해서 국민들한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시키는 국회 내의 법률적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쏟아내면 안 되죠. 이건 다 본질론입니다. 이 정권의 정체성과 노선과 가치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말했던 대로 이것을 본질론인데, 이렇게 하면은 저쪽에서는 색깔론이다 해가지고 피해간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색깔론 나쁜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공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휴전선을 두고 각각 다른
한쪽은 국가고 한쪽은 반국가 단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색깔론은 공직자의 경우에 아주 세게 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해요. 예.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자료를 갖다 대놓고 상대방하고 막장 토론을 하고 상대방의 변명 반론도 다 들어주고 공정하게 해서 국민을 설득해야 됩니다. 홍준표 대표는 본격적으로 색깔론을 제기해야 됩니다. 페이스북 글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여의도 연구원도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연구원에서 백서를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백서 한 장 나오지 않습니다. 페이퍼워크를 하지 않고 역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보수가 또는 우파가 용기 없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기는 소수의 사실은 전유물입니다. 모든 사람이 용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진하지 않는 것, 게으른 것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게으른 것은 누구든지 다 부진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용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부지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용감하지도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페이스북으로는 안 됩니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행동을 위한 자료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내일 홍준표 대표가 태극기를 들고 평창 스테디움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거기서 태극기를 흔드느냐 않느냐, 그걸 지켜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